2024년 7월 11일 오후 10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이슈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뭐 오늘 난리도 아니었죠? 장 막판쯤에 기사 하나가 좀 계열사들 시간에서 전부 그냥 하한가 먹이고요. 그 다음에 뜬금포 합병 공시가 나오질 않나. AI 섹터가 주도일 때 한몫했던 기업 자체도 가상화폐 토큰으로 90억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시 때려가지고 흐름 맞추기 하는 뉴스 내고 있고, 상한가 보냈다가 하락시킨 다음 다시 상한가를 보내는 현재 국내 시장입니다. 자, 국내장은 현재 말 그대로 특별한 일 투성인 이제 시장인데, 이제는 뭐가 나올지 이제 궁금할 정도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CPI는 예상치 하회로 좀 내용이 나와서, 일단 뭐 이것 정도로 좀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에서 삼성페이 가능할 때 관련주 한국 정보 인증 지니틱스. 이제 저번에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 한번 굉장히 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목도가 있었던 적이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유럽에서 이제 삼성페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폰이 거의 지배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애플이 이제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방 조치로 인해 가지고 유럽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페이 대신 알파벳의 구글페이, 삼성의 삼성페이도 사용할 전망이 보인다는 내용이 있고요. 애플은 25일까지 애플이 시정안을 이행해야 되고 25일까지 개발자는 애플페이에 탑재됐던 것과 동일한 탭앤고 기술을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페이 또한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구글페이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돌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 밥캡 100%로 자회사 품는다. 관련주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자,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용이 나온 상태인데요. 자, 제가 좀 내용을 전달할게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좀 내용이 나왔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산 쪽에서 이제 밥캣이 벌어오는 돈벌이 영업망에다가 죄를 뿌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밥캣에서 사실상 돈이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상 뒤통수를 친 거죠. 이유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잘 보시면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처참한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잘 버는 두산 밥켓으로 좀 메꿔보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산 밥켓 주주들은 갑자기 뜬금포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두산 밥켓한테는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한테는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래도 뭔가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돈을 잘 벌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약간 노다쟁을 좀 가져와가지고 좀 살려보겠다 이 내용인데 안 되면 또 뭐 사채 발행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자, 세 번째 K9, K2 방산 큰 손들 뜬다. 관련주 현대로템,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섹터가 한번 크게 튀게 된 이유는 전쟁 이슈나 해지의 느낌처럼 움직인 것도 있는데 사실상 폴란드 이슈가 한몫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와 무기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달 말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와 방위산업 대표로 구성된 폴란드 국방대표단이 이달 말 7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폴란드, 그쵸?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루마니아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어,
발돋움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나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도 좀 섹터를 부각시킨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목도가 있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허리케인으로 인한 미 텍사스 정전 가구, 관련주 재룡전기, 재룡산업 등등등 애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을 강타했는데 텍사스주의 사흘째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물러간 뒤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요. 100만 가구가 며칠째 단전 상태로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LNG, 석유화학 공장도 그쪽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 한번 불게 된다면 엄청난 더위가 같이 오게 되는데, 뭐 전력 상태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쪽에 조금 변압기 쪽에 좀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삼성 LG 러브콜 관련주 자람, 파도 네페스아크, 개방형 아키텍처, 리스크5를 활용하는 팹리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현대, 삼성 국내 대기업들이 캐나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와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리스크5는 저전력으로 시스템을 구동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과거에 얘기가 있었죠. 2004년도 초반 때쯤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1월 달쯤에. 그래서 이제 리스크5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4월 달에도 한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대 제조사 캐파 경쟁 광저우 2조 원 제한서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국 광저우 8.5세대 액정 표시 장치, 즉 이제 LCD 공장 매각 과정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보다도 CSOT가 더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LG 디플의 하반기 실적 개선과 플러스 8.6세대 IT용 유기광 다이오드 라인 투자의 주목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전에서 가장 유력하게 뽑히는 게 이제 BOE 쪽인데 현재 LCD 패널 27%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BOE가. 근데 이제 광저우까지 합친다면은 29%로 추정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뽑히고 있는 BOE가 CSOT가 조금 더 높은 수치의 금액을 부르면서 CSOT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어찌됐든 몸값이 2조 원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꽤 높아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6세대 LCD 내용이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익도 저번에 이제 내용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SMC 실적이 하이닉스 또한 주목도를 상승시킨다. 관련주 이제 SK 하이닉스. TSMC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6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TSMC 매출은 전년 대비 33%가 늘었고요. 하이닉스 또한 주목도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 또한 상승을 했고 AMD 또한 상승을 했는데 25일 실적이 준비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쨌든 반도체 대형주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상 조금 주목도가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조금 강세가 은근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목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요번에 이제 실적을 조금 어닝을 터졌잖아요. 이제 10조 원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또한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LG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한 좀 확실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적 시즌이라서 좀 실적에 대한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HLB 요거는 제가 따로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 이제 생방으로 내용을 전달했거든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